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컨벤션 마이스 산업회의에서 이제는 그 행사들이 끝나고 어찌 보면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연애예요. 연애에서 역사는 뭐 밤에 이루어지다듯이 연애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어떤 그 네트워크의 그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친목을 좀 더 어차피 이 컨벤션에 참석을 한다라는 건 컨벤션 회의에 컨퍼런스에 참석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정보의 획득과 정보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친목도 뭐라 그랬죠? 친목 사람의 어떤 네트워크를 좀 넓혀가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그때 가장 많이 이 친목 쪽에 들어가는 것이 이쪽에 오히려 연애에서 오히려 회의보다는 컨퍼런스보다는 연애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곤 한답니다. 그래서 연애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이 컨벤션에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죠. 연애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그 이번 시간에는 연애와 그게 관련된 식음료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거기서 지켜야 되는 어떤 예의라든가 그러한 것들 또 서비스 종류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청을 하죠. 일단은 연애에 참석하는 초청합니다. 초청할 땐 주빈보다 지위가 높거나 너무 낮은 인사는 일단 피해야 됩니다. 초청할 때는 적당히 이 주빈하고 지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높거나 그 너무나 그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초청장은 2-3주 전에 보통 발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RSVP를 꼭 달죠. 요거 RSVP를 그래서 참가 여부 통지를 갖다가 해달라는 겁니다. 참석하실지 안 할지 그 뜻을 갖춰서 요 뜻은 뭐냐 이게 불란서어인데요. 불란서어인데 요건 플레이즈 리스판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RSVP라는 것은 그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그 초청장에 이거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답변을 주십시오. 참석할지 안 할지를 알려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초청장에 그런 게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초청장은 인사에 대해서 직책만 쓰게 되고 부인 동반일 경우는 동용 부인과 함께 표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 인사는 더 Honorable, His Excellency 등을 표시해 주는 게 아무래도 좀 좋겠죠. 복장입니다. 복장 거기서 달려 블랙타이 혹은 턱시도. 그래도 드레스 코드를 갖다가 알려줘야 되는 거죠. 손님들한테 이 드레스 코드를 알려주지 않으면 된다. 어떤 복장을 해갖고 와야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보통 이제 블랙타이, 턱시도 남자들은 전부 다 흑색이죠. 그다음에 셔츠만 하얗다. 나머지는 다 흑색이 한 조가 된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보지만 고상한 옷은 좋아요. 그러나 노블리티 신기한 옷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때 당시 너무 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튀는 옷을 입게 되면 안 된다는 데 시선을 좀 집중시키면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지만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한복 차림이 무난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인데 제가 그래서 그 크루즈 여행할 때 가끔씩 그 캡틴 그 세트 캡틴 파티가 있어요. 캡틴 파티가 열 때 그 한국 단체들한테 그 사모님들한테 제가 한마디 하죠. 이왕이면 한복을 좀 한 벌 정도는 챙겨 가십시오. 유람선 여행할 때 그 이브닝 드레스 같은 그 서양 애들이 입고 나오는데 우리는 한복을 입고 나가시면 상당히 많은 박수갈채까지도 받습니다. 얼마나 한복의 색깔이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한복을 제가 착용을 갖다 가끔 저는 권하는 편입니다. 자, 메뉴죠. 메뉴는 이제 기피 음식도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메뉴를 갖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메뉴 선정할 때가 상당히 신경이 좀 쓰입니다. 저도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체육대회를 유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체육대회에서 유치를 해서 메뉴를 갖다가 국제대회에다가 올리거든요. 메뉴를 갖다 쫙 이런 메뉴를 준비합니다라고 리스트를 해가지고 올립니다. 근데 거기서 내려오더라고요. 이거는 빼주십시오. 이거는 빼주십시오. 근데 가장 당황스러웠던 게 닭튀김이었어요. 닭튀김을 빼더라고요. 이거 빼달라고 해서 그래서 개별적으로 아는 분한테 연락해서 왜 닭튀김이 빠지는 거냐 보통은 닭은 다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체육 선수들은 이 운동 중에는 이걸 빼더라고요. 하지 말라 그래서 피로가 쌓인대요. 피로가 완전히 누적되게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일반 직장인들은 회식할 때 가장 즐겨하는 치맥 파티이긴 하지만은 회식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운동 중에선 절대로 먹지 않는다. 운동 중에는 먹지 않는다. 운동이 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대회가 다 끝나고 나서는 먹더라도 운동 중에는 절대로 준비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육대회를 몇 년 전에 준비를 국제대회였거든요. 국내 대회가 아니라 국제대회를 준비했는데 메뉴를 그 국제 그 조직위원회에 전달을 했는데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여서 체육 선수들 그 운동 선수들한테는 운동 중에 대회 중에는 이건 빼야 된다라는 음식이구나를 저때 알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하여튼 회교, 불교, 힌두교, 채식주의자, 무슬림 그런 것과 전부 다 돼지 같은 거 돼지고기도 빼야 된다라는 거, 그 무슬림 같은 경우 빼죠.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좌석 배치도 거기에 맞춰서 명패도 설치를 해줘야 돼요. 주위 사람들 소개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좌석 명패고 주위 사람들 소개한다. 요거 좌석 배치반은 식당 입구에다가 설치를 해놔요. 그래서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찾아가기 편하게 그냥 놔뒀다. 이 좌석 배치반 가끔씩 보면 이건 빼뜨리는 경우가 있는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식당 입구에 좌석 배치반은 자기가 어디 위치다 그 테이블에 가가지고 그 테이블에 가서 자기 이름 써 있는 명패에서 앉을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좌석 배열은 어떤 그 의디가 의전이 그 서열이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서열. 응? 그렇기 때문에 좌석 배열이 상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좌석 배치 잘못된. 그래서 항상 1차적으로 만든다 초안을 만들고 나면 조직위원회 전달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냐. 그래서 결제를 확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주비는 입구에서 먼 쪽에 앉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창문이 있을 경우 전망이 바로 보이는 좌석이 주빈이 앉도록 배치를 해줘야 되는 건 당연히 왜 여기가 상석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성은 테이블 끝에 앉으면 안 되고 외교단은 신입장 재정수장 서열을 맞춰 서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서열을 맞춰서 배치를 해줘야 되고 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조직위원회에다가 결제를 받아야 돼요. 그냥 내 맘대로 아무리 컨벤션 기획서라 해도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빈이 앉을 자리가 정해 좋고 여성과 외교단 그래서 강력급은 그 서열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나름대로 있는 걸 갖다 항상 조직위원회에다 먼저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해야 된다. 식당 착석하는 거죠. 착석에 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이디 퍼스트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특히 가끔씩 한국 분들이 이거 하고 있는데 절대로 해야 되는 신발을 벗어 책상 다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절대로 저도 가끔씩 아무도 없을 땐 하는데 이건 하선 절대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람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질이나 나이프 포크로 물건을 가리키는 건 절대로 금물.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이거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옆 사람과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거 큰 끼에 먼저 떠들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다음에 손가방은 여성의 필수품이죠. 손가방에 들자니 손가방은 보통 그 자신의 등 뒤에 놓는 것이 좋아요. 근데 식탁이 그 의자가 만약 뒤에가 뚫리는 의자가 있을 거 아니야. 뒤에가 막혀 있으면 이렇게 등 뒤에다 놓는 게 1차적인 거예요. 근데 등 뒤에 놓기는 왼쪽 발 옆에다 놓게 돼 있다라고 보시. 식탁 위에 놓지는 않는다라는 사실. 첫째가 자신의 등 뒤에 의자에 딱 미쳐 붙이게 했는데 의자 뒤가 뒷면이 뻥 뚫려 있는 의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빠져나가자. 그러면은 왼쪽 다리 옆에다가 껴놓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성은 귀걸이 목걸이가 항상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넥타이를 하지 않는 남성과 똑같다. 양복을 입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귀걸이와 목걸이 항상 이런데 연애 참가할 때 한다. 재채기 하품 같은 거 할 때 식탁에서 큰 소리 나거나 웃는 건 당연히 금물이겠죠. 그러나 재채기 하품 할 수도 있어요. 이 스퀴즈 정도 해주면 되고. 근데 재밌는 게 이제 트림은 완전히 금기인데 코를 푸는 건 사과할 필요가 없다. 코풀 재채기는 하품했을 때는 익스큐즈미 하지만 코를 풀 때는 전혀 그럴 필요는 없고 식탁에서의 트림은 금기다. 절대로 트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쑤시개는 화장실 가서 하시는 거고요. 냅킨의 사용법이 있습니다. 냅킨은 모든 사람들이 착석 후에 냅킨을 펼치는 겁니다. 예, 착석 후에 냅킨을 펼친다. 그리고 냅킨은 또 하나는 몇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입술을 가볍게 닦는 거지 땀을 닦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입술에 그 묻은 음식물을 닦기 위한 거예요. 음식물 살짝 근데 식기를 타거나 땀을 닦거나 물을 엎질러서 닦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된다. 그때는 웨이터를 불러서 처리하는 거예요. 냅킨은 음식물이 나한테 묻은 거를 털어내는 뭐 그런 개념에서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의 그 사용하시면 어떤 사람들은 거의 수건처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고 냅킨은 착석 후에 모든 사람 착석 후에 냅킨을 펼치는 거. 그 전에 미리 펼친 모든 사람들이 다 착석 후에 냅킨을 펼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다음에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입니다. 포크로 찌르는 듯한 이런 느낌을 절대로 안 되는데요. 언제나 왼손으로 잡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하물며 왼손잡이조차도 어릴 때부터 이 음식 먹을 때는 이렇게 가리킵니다. 왼손잡이조차도 그러니까 오른잡이든 왼손잡이든 왼손엔 포키, 오른손엔 나이프를 잡고 있는 것이 절대로 해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빵은 또 어느 쪽에 있느냐 이걸 요 그림으로 제가 봐드릴게요. 일단은 자
암기를 하나 하셔야 되는 게 X의 예절입니다. 레이디 퍼스트가 항상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좌방 우물이라고 봅니다. 이 좌방 우물이라는 게 이렇게 보통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왼쪽에 빵이 내 거예요. 오른쪽에 물이 내 거고 그 뜻입니다. 왼쪽에 빵을 넣고 오른쪽에 물이란 뜻이에요. 왼쪽 빵, 어쩌면 좌방 우물이라고 보통 우리들이 외우기 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 빵이 내 겁니다. 이게 오른쪽 빵이 내 건지 왼쪽 빵이 내 건지 헷갈리거든요. 그랬을 때 알아야 되는 게 왼쪽에 빵이 우리고 그 내 거고 다음에 오른쪽에 물이 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포크와 나이프를 할 때 맨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온다. 즉 뭐냐면은 그 11번 이걸 먼저 사용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온다. 안쪽으로 들어온다. 즉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포크 나이프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냅킨을 항상 의사 표시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냅킨을 갖다가 내가 먹다가 중간에 뭐 화장실 갔다 온다 그러면 어디다 놔야 돼? 냅킨을 의자에다 놔야 돼요. 이걸 만약 식탁에 위에다 올려놨다. 그럼 나 이제 그만 먹고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그거를 갖다가 알고 우리가 만약에 서브를 보고 있을 때 서빙을 하고 있을 때 그걸 갖다 해드리면 냅킨을 의자에 놔뒀으면 저 사람이 계속 식사 중이구나. 근데 냅킨을 갖다 식탁 위에 올려놨다. 그럼 그거는 이제 식사가 끝났다라는 걸 갖다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스프 먹을 때는 이제 예전에는 국굴에서 왼손을 국굴 잡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숙인 다음에 먹었거든요. 지금 그럴 필요 없다. 그냥 그대로 두고 먹어도 돼요. 특별히 다만 소리는 내지 마라. 후루루 후루루 이런 소리 내면 절대로 안 된다. 소리를 내는 것은 동물이라는 뜻이래요. 서양 애들은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Make a noise is to suggest an animal. 나는 동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지금 절대 소리 지른다. 손으로 먹는 거 있다. 근데 반드시 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운하게 시푸드 음식 먹을 때는 항상 보면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핑거볼 쪽에서 가끔씩 이 물을 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시푸드를 먹을 때는 항상 핑거 바울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그만 그 바울에 공기 같은 데다가 물을 담겨져 나오거든요. 그런 손을 씻으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가끔 한국 분들은 마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러지 말고 손을 닦는다라고 보시면 된다. 다음에 식사에 좀 우리가 좀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보통 이렇게 팔자로 돼 있다. 그럼 이제 식사한 개념이에요. 사용한다는 개념이고 이런 식으로 놔뒀다. 이것도 식사 중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놔뒀다. 가지런히 식사 끝났다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마치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식탁 위에 냅킨을 올려둔 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식사가 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칼날은 항상 어디를 향한다? 나한테, 본인한테 바깥쪽으로 향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애 행사입니다. 이 행사 이제 식사의 매니아를 간단히 바꿔 특별히 이벤트로 기획을 항상 짭니다. 이벤트 그래서 상호작용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참가자한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개최국에서는 이 연애 행사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문화적 체험도 이룰 수 있는 기회도 그래서 이 디너 파티 같은 경우 할 때 자국인의 어떤 그 민속 춤이라든가 이런 것들 갖다 한쪽 구석에서 계속 공연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게 있죠. 그래서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그런 게다라고 그래서 컨벤션 기획사는 항상 적합한 사교 행사를 갖다가 만들 그 성향에 맞게 꼼꼼하게 기획을 하셔야 돼요. 뭐라 그랬습니까?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먹는 거 아닙니다. 먹는 게 차후고 먹는 걸 핑계로 삼아서 서로가 친목 도모를 할 수 있고 정보를 갖다가 교환할 수 있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연애 행사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컨벤션 행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걸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류는 보통 세리머니 이벤트, 그래서 개식, 폐식, 시상식이 있다. 그다음에 리셉션과 연애 이때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보통 이제 갈라디너라든가 컬처 나이트 비슷비슷한 것들입니다. 웰컴 리셉션 환영식이고요. 페어는 이제 끝나는 클로징 세리머니에서 같이 연결돼 있다. 그다음에 요 특별한 중식은 어떤 후원회가 연결해서 중식을 갖다가 아주 그 주빈, 그러니까 그 초청 인사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스폰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 편이고요. 컬처나이트 자기 자신의 그 자기 나라의 문화를 갖다 소개하기 위한 그 나라의 밤 갖다 한다. 예전에 제가 왜 그 이벤트라든가 이런 할 때 코리아 나이트 대한민국이 이제 유치를 하기 위한 그래서 코리아 나이트를 운영하듯이 그런 게 있고요. 갈라디너 상당히 무겁게 하는 그 무겁다는 게 음식이 상당한 종류가 많고 상당히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완전 파티예요. 정말 그 디너 파티가 열릴 정도로 같이 무궁무진하게 이제 모든 다양한 그 메뉴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이때 가장 화려한 그 디너 파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갈라 디너의 대부분은 거의 99%의 갈라 디너는 꼭 참석하려고 합니다. 왜? 정말 전 세계 진기한 식사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관광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는 거죠. 테크니컬 비즈니스 순수한 투어. 소풍 가볍게 즐기시는 거고 테크니컬 어떤 산업 시찰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순수 관광 그다음에 동반자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진행이 되고 요거를 꼼꼼하게 잘 짜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이때 이제 웰컴 리세션이 열리고 있던 이제 페어웨이 파티도 열리고 클로징 파티하면서 쇼핑 시간도 정해주고 그다음에 나이트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 순수 관광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계획식 오프닝 세리머니입니다. 기업 회의에서는 보통 잘 안 해요. 그러나 학회나 협회에서는 많이 합니다. 오프닝 세리머니를 갖다. 근데 기업 회의는 그런 것이 없다. 계획식은 의전의 중요성이 이때 상당히 높아집니다. 상당히 그러한 것들 비해서 이때는 이제 계획식에는 권위자의 기조 연설이랑 특별 연설이 항상 들어간다. 그래서 컨벤션 기획사는 그런 그 리스트를 갖다가 순서를 갖다가 제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때 이제 기자들도 초대를 많이 하고 환영 리셉션 뒤에서 바로 요거 이제 가볍게 웰컴 칵테일 리셉션은 가볍게 진행하는 거죠. 여기 진행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죠. 그다음에 페어웨이. 요때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차기 개최국의 문화 공연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차기 주최국의 대회 홍보는 연설의 기회를 또 제공받기도 하게 되죠. 보통은 요때 이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요 페어는 기업 회의보다 역시 협회나 학회에서 주로 사용되기만 흔히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상식에서는 기업 회의도 많이 해요. 시상식은 그것도 많이 하고 요때는 특별히 시상식에서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거는 건배제나 사진 촬영의 기회가 보통 많이 주어진다. 그래서 축하 연회가 연결되죠. 시상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연결이 돼 있고 사진 촬영이 들어가고 건배제의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상에 대한 축하 메시지도 같이 연결되고 축하 연회도 같이 준비가 되고 있다. 시상식이 그렇다. 시상식에는 기업회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웰컴입니다. 웰컴. 이런 점들 하나하나 좀 보고 있는데요. 웰컴 리세션 친목을 도모하고 회의를 분위기 제고하는 데 있잖아요. 그것도 이때 당시에 미리 이제 그 초청장도 보내고 그것도 받고 하고 진행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행사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웰컴 리세션은 참석자 수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볍게 해요. 보통 칵테일 파티 정도. 뷔페도 가볍게 너무 무겁게 하지 않고 시간도 되게 짧습니다. 약 2시간 이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내. 보통 진짜 그 갈라디나 이런 같은 거 할 때는 3시간 정도로 잡고 하거든요. 그러나 웰컴 리셉션은 보통 90분에서 180분 내로 끝낸다. 3시간 120분, 90분에서 120분 정도의 답을 내는데 90분 만에 거의 다 끝냅니다. 웰컴 리셉션은 어쩔 땐 60분 만에도 1시간 만에도 끝내는 경우도 있고 좀 짧아요. 웰컴 리셉션은. 그래서 어떻게 다 참석하는 이거는 웰컴 리셉션은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이 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자의 어떤 흥을 돋구기 위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소개하는 비디오 정도 틀어주는 보시면 되겠죠. 다음 페어웰 디너 파티는 재회를 기약하는 석별회장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클로징 세리머니와 같이 연결돼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징 세리머니와 같이 해서 페어웰 진행이 되고 이때는 차기주가 대해서 환영사 같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 중식은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후원을 받아서 어떤 권위자 있는 사람들이 주된 초청 연사 관련 분야의 권위자 같은 사람들이 주 대상이 돼서 하는 거죠. 이건 전부 다 참석하는 게 아니라 그 초청 연사를 갖다가 위한 어떤 파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초청 연사들은 뭐라 그럴까 그 있는 기간 내내 있지 않고 빨리 떠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있질 않습니다. 그는 클로징 세리머니까지 들어가진 않고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초청 연사면 연설하고 그날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날 이제 보통 하룻밤 정도 있다. 근데 그때 이제 중식을 갖다가 스페셜하게 준비해서 어떤 파티 비슷하게 원래 중식은 파티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약간의 파티 개념에 살짝 끼어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컨그레스 사교 행사 중 가장 든든한 요게 이제 갈라디너 혹은 갈라디너라든가 컬처 나이트, 코리아 나이트처럼 뱅킷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되는데 이 컨그레스 디너가 그 갈라디너도 가장 화려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건 대부분 이제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씩 보게 되면 좀 비싸게 일반적으로 거기가 보면 거의 다 무료예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유료로 진행, 예산이 아무래도 좀 부족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어떤 전통적으로 안 했었더라면 이제 안 한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된다. 이 리세션을 할 때 정식 인비테이션을 미리 발송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참가자들한테 컨그레스 주면서 그 입장권을 준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개념으로 줍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참석자들을 갖다 확인을 미리 다 할 수 있어요. 예상 참석자를 알 수가 있다. 어떤 더 웰컴 리세션은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를. 그렇지만 이 컨그레스 디너, 갈라 디너는 예상 참석자를 갖다 대부분이 또 오기도 합니다.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2~3시간 이상으로 무제한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중간에 해요. 왜? 가는 사람들이 중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다 누구나 참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보통 메인 세션이 끝나는 그때 그 날짜 저녁 때 중간에 합니다. 저녁 때 그래서 중간 날짜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진행이 되고 그때 이제 사교 행사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뭐 사회자가 인사말로 시작하고 디너 스피치까지 하겠죠. 조직위원장이나 대회장이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리세션 때보다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제가 준비한다 했죠. 그래서 전통음악, 무용, 뭐 특이한 볼거리 당연히 있는 거고 대한민국 같은 가야금, 만주, 뭐 판소리, 사물놀이 모든 걸 다 한다. 그래서 끝날 때 요거는 재밌는 게 컨그레스 디너는 갈라 디너는 끝날 때 되면은 댄스 파티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식사 준비할 땐 베지테리언이나 무슬림이라든가 크리스천들 신자들에 대한 배려를 갖다가 하여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하나의 예로서 진행이 된다. 이건 대부분이 보게 되면 대부분이 차지 포 풀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은 참석을 못하게 한다. 가끔씩은 배우자도 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들의 배우자, 참석자 배우자들 다 집어넣는다. 그래서 다 무료로 진행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관광이죠.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관광의 첫 번째는 테크니컬 비짓이에요. 테크니컬 비짓 투어라고 합니다. 그 산업 시차, 우리로 표현한다면 산업 시찰 같은 걸 하게 되죠. 이 그 컨벤션의 회의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회의 주제와 맞는 그 산업 시찰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그 자연과학 분야일 경우 공업이나 생산관영, 그 경제, 언론 거기에 관련된 기관들을 방문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가 있다라고. 이건 이제 순수 관광이죠. 익스커션. 이거는 프리차지로 하게 되고 뭐 풀데이 하루 종일 하기도 하고 반 일정을 집어넣기도 하는데 요거는 또 그 재미있는 게 나눠지는 게 있어요. 풀이 먼저 하는 경우가 있고 포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컨벤션 시작하기 전에 하루나 이틀 전에 며칠 전에 더 와서 개최지 도착을 해가지고 관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코스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미리 진행을 하는 겁니다. 관광을. 그렇지만 또 포스트 나중에 미리 와서 참가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그 뭐라 그럴까요? 끝나고 나서 컨벤션이 끝나고 나서 관광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게 되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 관광은 프리 컨그레스 투어라든가 포스트 컨그레스 투어 같은 경우에는 다 유료로 따로 지불을 하기서 관광을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동반자 프로그램 이거 갖고는 보통 또다시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그래서 동반자 프로그램을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항상 물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미리 신청하게 해놔요. 미리. 그래서 이 투어는 따로 이제 옵션으로 해놓습니다. 갈 건지 그러니까 종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 갈 거다 이렇게 뭐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미리 나 이거 참가하겠다. 얘는 참가 안 하겠다. 그래서 동반자는 있느냐, 동반자 있다 없다 표시를 하게 됩니다. 동반자 있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준비를 해주게 되는데 동반자는 이때는 다 따로 돈을 낸다. 이때 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단 수익원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항상 있다. 관광객. 장소라든가 그런 건 이제 장소 선정을 하게 되겠죠. 거기에 맞게 회의자 전원들 리셉션하고 컨그레스 디너는 당연히 전원이 참석하는 것이 보통은 다 한다. 그러나 웰컴 리셉션은 많이 빠져요. 100명이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30%는 빠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컨그레스 디너는 거의 99% 거의 다 참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행사는 열린 공간으로 할지 아니면 폐쇄된 공간으로 할지는 이제 그 조직위원회가 상의를 하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장소 선정 그렇게 진행되겠고요. 연예 프로그램 기시 고려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연예 프로그램 때 일반적인 사항은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후원으로 가능한지 이게 재정적 관심이 제일 커요. 포함 무료로 진행을 해야 될지 유료로 진행해야 될지 그다음에 후원이 스폰서를 잘 잡으려면 대부분 무료로 진행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후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그런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그 회의 주제와 더불어서 참가자들이 누군지를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일관성을 갖고 통일성을 좀 이루어줘야 됩니다. 너무나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창조적 기획 파티 이때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요. 이거는 어떤 그 테마를 가지고 파티를 여는 건데 이러한 것들은 비용적인 이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끔씩 이거는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어떤 스폰서라는 이런 거 제대로 잘 봐서 기획하는 경우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음 식음료, 응? 식사는 포함을 해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그때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이 음료 같은 경우는 가격을 미리 저기 해놓는데 그 바 자체를 운영해서 보통 서너 가지로 해야 돈을 내는 유료로 진행할 때도 있고 개별적으로 돈을 낼 때도 있고 뭐 바틀 병으로서 계산할 때도 있고 있는데, 주최 측이 이거를 포함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어떤 그 예산에 따라서 미리 정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송 계획을 항상 짜죠. 이게 장사들이 여기는 짧게 나왔지만 되게 이게 복잡해요. 왜? 그 VIP냐, VVIP냐, 그냥 일반 참가자냐. 그때 수송을 갖다가 호텔에서 컨그레스가 그 컨퍼런스가 열리는 장소, 컨벤션이 되겠죠. 컨벤션은 왔다 갔다 하는 거. 호텔에서 공항, 에어포트는 어떻게 해주는지 이것까지도 같이 체크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호텔에서 에어포트, 호텔에서 컨벤션, 이 수송을 항상 배차 시간을 정해놔야 되는데 텅텅 빌 때도 있고 그냥 안 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알고 그거를 이제 호텔 측하고 많이 상의를 하게 돼요. 손님이 체크인 날짜와 체크아웃 날짜를 미리 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취급되고, 비행기 자체도 출발 시간이 다 다르고 나라별로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어떤 매니저들하고 그 연락을 취해가지고 그 배차 시간을 어떻게 해내야 되는지 미리 좀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차기 대회, 먼저 대회에서 전차 대회를 참고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별로 이제 참석을 하거나 이제 개별적으로 참석할 때 미리 배차 차를 갖다가 예약을 좀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보험은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건 당연히 들어 연예에서 초청장 보내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따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됐고, 다음 이제 식음료입니다. 식음료 서비스인데, 식음료가 진행이 될 때 이제 뷔페로 진행을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뷔페로 하게 될지 아니면 sit-down 서비스를 하게 될지는 미리 한 게 아니라 조직위원회하고 체크해가면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식사는 아까 같이 신경 써서 해도 되고 예산도 고려는 당연히 하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 그 준비를 하는데 그 오더를 받아요. 야, 뷔페 1인당 식사를 갖다 5만 원짜리로 할 거냐, 7만 원짜리로 할 거냐, 10만 원짜리로 할 거냐. 그래서 메뉴가 5만 원짜리는 600가지요, 뭐 7만 원짜리는 150이요, 10만 원짜리는 200가지를 준비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기획을 하게 되고, 거기에 또 그 손님들이 그 먹는 그 성향에 따라서 또 따로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뭐 채식주의자가 됐던 돼지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기보다 안 먹는 사람들이겠죠. 또 채식주의자, 동반자들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도 있는지에 따라서 식사가 메뉴가 기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런 식사들을 준비를 하게 되고, 보통은 세끼 식사를 모두 포함하지는 않아서 중식은 많이 빼요. 중식도 많이 빼고 석식도 이제 콩그레스 디너만 집어넣고 나머지는 다 빼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일단 조식만 대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뉴 선택하는 건 당연히 그 최고의 질을 줘야 되지만 예산을 갖다가 상당히 예산에 맞춰지게 돼 있어요. 보통 행사를 준비를 하다 보게 되면은 꼭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뭐 가장 최고의 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예산에 맞춰도 많이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다양한 음식 메뉴도 마찬가지고, 이제 기름기 많은 지방은 피해야 된다라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 수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침 식사 컨티넨탈 블랙버스터, 이건 여러분들 뭐 다 아는 일반적으로 콜드 푸드가 들어나오죠. 밀 서비스 자체가. 그러나 풀 블랙버스트는 웜 따뜻한 음식도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나 계란 씹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풀 블랙버스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서 고기나 베이커리 요리가 제공이 되는 거고, 잉글리시 블랙버스는 역시 풀 블랙버스하고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잉글리시 블랙. 다음 이제 중식은 간단하게 준비를 하는 경우에 종종 있습니다. 이건 너무 적어요. 그래서 90분 이내에 끝내놓고, 그래서 미리 테이블에 세팅해 놓고서 빨리 끝내고 오후 일정 섹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서 가볍게 준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음식의 서비스 중에 우리가 이제 제공할 때 sit-down 서비스, 음식 서비스 종류 중에 sit-down 서비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3석자 테이블에 돼 있고 그래서 음식을 서빙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줄을 서야 하는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되게 좋죠. 그러나 뷔페는 줄을 서야 돼요. 줄을 서야 되는 그 공간을 항상 만들어놔야 된다. 이게 뷔페 서비스 잠깐 우리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줄을 서는 공간을 갖다 여유 있게 해줘야 된다. 줄을 서는 공간이 필요하다. 대신 이 뷔페 서비스 종업원은 음료만 서빙을 합니다. 음식을 서비스 안 해도 되는 거죠. 뷔페 서비스는 어찌 됐건 식사 긴 줄을 갖다 준비해 준다고. 아메리칸 서비스 일반적인 방식이죠. 서빙 방식인 거죠. 종업원이 테이블. 그다음에 버틀러는 1대1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1대1 맞춤 서비스를 해주는 게 버틀러 서비스. 카페테리아는 뷔페 방식과 비슷한데 음식 종업원이 좀 서빙을 해주는데 서포트를 들어가 줍니다. 프렌치 서비스는 카트를 끌고 다녀요.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거기서 음식을 가볍게 요리를 하는 거죠. 요리를 가지고 종업원이 서빙하는 방식이고, 프리셋은 이제 미리 세팅을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대부분 찬 음식들을 갖다 미리 세팅, 물, 빵이라든가 어떤 샐러드 같은 경우 그런 거를 갖다 미리 좀 준비해 주는 거죠. 러시안 서비스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종업원이나 손님이 직접 갖고 와요. 음식을 준비를 해옵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양을 갖다가 종업원이라든가 손님이 직접 정해요. 요만큼 저만큼 수도 그래서 계속 하게 된다는 거,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리셉션과 칵테일 파티입니다. 리셉션과 가볍게 하는 거죠. 이건 가볍게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크게 뭐 이런 것이 있구나. 주류는 예산인데 이 주류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 컨벤션 기획사들 그래서 캐시바, 이거는 직접 고객들이 돈을 내는 바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각자가. 그래도 이땐 요거 때문에 주최 측은 어떻게 하든지 이거 왜 고객의 컴플레인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참석자들이 야 이런 것도 무슨 돈을 다 받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 됐건 캐시바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 돈을 내고 먹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다음에 퍼퍼슨으로 계산하는 거죠. 무조건 거기 들어와서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한 병을 먹든 두 병을 먹든 반 병을 먹든 10병을 먹든 계산하는 건데 이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은 사실은 아닙니다. 퍼 드링크죠. 퍼리 드링크는 기획사가 기획을 하는데 고객이 소비하는 음료당 가격을 기획사가 지불을 하는 건데 여기서 오픈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큼 먹었나 하는 거지만 오히려 퍼 바틀이 병은 얼마큼 땄냐, 병을 딴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딴 거만 그래서 가장 기획사에 좋은 비용을 가장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다. 우리가 저도 그래서 먼저 예를 들어 뭐냐면은 맥주를 갖다 100병을 시키고 사이다를 100개, 탄산수 100개 시키는데 막상 뚜껑을 열은 거는 50개 뭐 40개다. 그래서 그것만 뚜껑 열은 것만 체크를 해준다. 코키지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외부에서 술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게 되죠. 이럴 경우에 코키지는 뭐냐면 세팅을 해주잖아. 만약에 와인을 갖고 오면 와인 잔이 있다든가, 그렇죠. 뭐 소주잔 준비하든가 맥주는 맥주잔을 갖다 준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병당 통상적으로 한 병당 10달러 받는 경우도 있고요. 많은 경우에는 30달러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이 있다. 그래서 저는 10달러를 주로 많이 냈었어요. 일반적인 식당에서도 코키지 되냐 그러면 된다 그러면은 웹에서 제가 양주가 된다. 와인을 사갖고 가가지고 거기서 코키지 해달라 그래가지고 1인당 한 병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혹은 1인당 얼마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피 타임은 이제 2번 보통 해요. 오전과 오후. 근데 이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오전에는 주로 보면 온음료를 먹어요. 따뜻한 음료. 근데 오후에는 냉음료가 60%를 차지하는 이런 통계 결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항상 준비를 해주는 게 좋고요. 커피는 우리가 주문할 때 갤런 단위 컨벤션 기획사에서 갤런 단위로 준비를 해요. 그래서 1갤런당 20잔의 커피가 나오는 걸 따져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준다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통계적으로 보면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다 했을 때 모두가 여자고 모두가 남자다 이렇게 볼 때 모두가 남자다. 그래서 일반 커피는 60% 정도로 계산을 하게 되고 디카페인은 20%, 차는 10%, 그다음에 소다는 25%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60% 일반 커피 500잔. 그래서 막상 300잔이면 15갤런.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문을 그걸로 가지고 주문을 하게 된다. 요 수치는 그동안의 그 경험이나 이런 걸 쌓아가지고 정해놓은 하나의 룰에 그럼 대충 맞아 들어가요. 다음 이제 비용이죠. 비용할 때 가장 실수하는 게 서비스 차지를 놓치거나 혹은 세금을 갖다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가세 여기서 무시하게 되는데 이게 가끔 이걸 무시하다 보면 컨벤션 기획사나 주식위원회에 적자가 날 수도 있어요. 보통은 부가세가 10% 차지하잖아요, 대한민국. 그런데 외국에서는 15%, 막 20%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럼 보통 이쪽 업계가 수익률이 한 15%, 이 서비스가 한 15% 되는데 완전히 세금으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컨벤션 기획사는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72시간 전에 인원수 그때 통보합니다. 최소한도 3일 전이죠. 3일 전에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그래도 우리가 하나 좀 알아둬야 되는 게 사전에 통보한 예상 인원보다 적었죠. 적게 해서 100명을 했는데 한 80명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0명 값 냅니다. 100명 값 그냥 내게 돼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호텔에다 항상 그 호텔들은 그렇지만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100명 거를 전 주문을 안 해요. 90명 거 정도 주문을 합니다. 90명 거 주문하고 호텔 측에서 보통 100명 거를 준비를 하게 해줘요. 보통 호텔이나 이런 데서 준비해 준 데는 10% 정도 좀 더 여유 있게 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맞춰서 미리 90명 거 주문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더 많이 먹는 경우는 좀 드물더라고요. 100명 중에서 진짜 많이 먹는 사람 한 10명이고 한 7, 80명은 그냥 평범하게 먹고 그중에 또 한 2, 3, 1, 20%, 2, 30%는 또 다이어트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적게 먹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때 일부러 주문을 그 정도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음료 주문할 때는 식사 비용이 이제 비용을 많이 차지해요. 컨벤션 기획사들은 예산도 항상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주문 과정이 상당히 신중합니다. 여기서 어떤 액수들을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날씨나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오는 날씨나 비가 오지 않는 날, 비가 온다. 그러면은 식사 비용이 줄어들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보게 되고 이제 전차 대회를 갖다 체크를 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이렇게 그 연애와 식음료 서비스 좀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거 좀 더 그 외에 궁금한 것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주시고요. 출석 과제로서는 이거 체크하셔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